늘 쓰던 것만 쓰면 위험 요소가 없고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조금 한 번씩은 새로운 소재를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꼭 소재뿐 아니라 꽃도 다양한 꽃을 많이 만지고 다양한 꽃이랑 소재를 많이 만지고 써봐야 그게 또 저의 노하우가 되고 경험이 되니까 새로운 거를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최근에는 좀 급하게 나가야 되는 주문이 많아서 항상 좀 안전한 내가 이 소재는 많이 써봐서 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니면 물내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컨디셔닝도 조금 편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소재만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게 급한 주문은 아니라서 새로운 소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이따가 열탕 처리할 거라서 물에 담글게요. 그 다음 컨디셔닝 할 소재는 소국입니다. 소국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동글동글한 화형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이트캡이라는 소국입니다. 요거는 정말 화이트캡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생김새를 가졌어요. 혹시 마인 플라워 디자이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이 동그란 소국을 애정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부피감 있는 디자인을 할 때 쓰기가 좋아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꽃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훑어주면 되는데, 훑어주고 나서도 여기 이런 좀 잎이 덜 제거된 부분은 손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떼주세요. 이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미생물을 번식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뗐는데 좀 여기가 너무 길다, 꽃다발로 쓰기에. 그럼 위에서 보시고 어정쩡한 경우에는 여기 한 몇 개 정도는, 아래에서 몇 개 정도는 제거를 해줍니다. 컨디셔닝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깨끗한 소국을 고르는 팁 하나 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깨끗해야겠죠. 특히 흰 소국 같은 경우는 이 꽃 끝이 노랗게 이제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노랗지는 않은지 전체적으로 얼굴을 잘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게 단으로 보통 비닐 같은데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보시고 여기 줄기랑 잎 상태 자체가 너무 많이 시들진 않았는지, 되게 시드른 게 여기 이제 꽃 가까이까지 시드른 잎이 잔뜩 있다면 그 국화는 무조건 좋지 않은 국화예요. 근데 이 끝에는 조금 시들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싱그럽고 싱싱해 보인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싱싱한 잎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컨디션의 국화는 정말 저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꽃시장에서도. 그래서 끝에는 조금 썩거나 무른 잎이 조금 이제 섞여 있더라도 여기부터 한 여기 꽃 위에까지 전반적으로 싱싱하고 싱그럽다는 느낌이 들면은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어디서 가르쳐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사입을 하다가 깨달은 노하우인데,
이렇게 보셔서 이 꽃 얼굴 뒤에 꽃받침 부분을 잘 보세요.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부러진 걸로 보여드리면 여기 꽃받침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오래되거나 좋지 않은 꽃은 되게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서 이 정도는 보이실까요?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정도는 싱싱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가 정말 갈색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꽃은 이 꽃받침뿐 아니라 뭐 줄기도 상태가 좋지 않고 여기 얼굴 자체도 상태가 좋지 않을 거예요. 국화류의 꽃은 꼭 이 뒤에 꽃받침 쪽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선으로 잘라서 통발. 컨디셔닝 할 꽃은 미니 델피늄입니다. 여기 테이프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줄기랑 줄기 사이에 빈틈에다 가위를 넣으셔가지고 해주시고 줄기가 눌리지 않게, 가위에 눌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테이프를 벗겨주세요. 한 줄기를 꺼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씩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어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사용할 거고요. 그 잘라내는 기준은 내가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었을 때 묶이는 부분 밑으로는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컨디셔닝은 똑같아요. 내가 꽃다발을 만들 길이, 묶임점을 기준으로 아래는 제거하는 거.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잔잔한 잎은 다른 꽃과 마찬가지로 취향의 차이예요. 그냥 이렇게 잎이 좀 더 많은 게 좋다 그럼 이렇게 붙은 채로 남겨두시면 되고 저처럼 좀 떼는 게 좋다 하면 떼시면 돼요. 이런 작은 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그냥 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끝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속에 담궈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오신 양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묶임점 아랫부분을 잘라냈던 이 아이들은 만약에 꽃집을 이제 운영하게 되신다면 꽃다발 말고 뭐 플라워 박스나 꽃바구니 같은 주문을 받으셨을 때 사용하면 또 너무 예뻐요. 버리지 마시고 저 큰 꽃과 마찬가지로 좀 사용할 부분 아래 잎을 좀 제거해서 작은 꽃병이나 플로랄 폼 같은 데에 꽂아서 따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예쁘게 해요. 이런 그냥 대충 대볼게요. 아무 꽃에 요 미니 델피늄 몽우리 몇 개만 이렇게 같이 대주셔도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냥 간단히 대기만 해도 예쁜데 실제로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한 단을 쭉 해볼게요. 보셔서 여기 사이를 깔끔하게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자르셔야지 나중에 화병에서 꺼내거나 할 때 걸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은 사실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그렇게 신경 써서 알려주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실제로 이 꽃집을 운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 여기를 자를 때 깨끗하게 안 자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병에 많이 꽂아놨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꽃다발을 만들 때 냉장고에서 꽃을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 필요한 만큼 꺼내잖아요. 이렇게 꺼낼 때 아까 제대로 안 잘리면 그 제대로 안 잘린 틈 사이로 딱 걸려서 얘만 안 나오고 얘가 얘를 이제 이렇게 같이 물귀신처럼 같이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냉장고에서 초토화되는 사태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실 때, 요 사이사이를 자르실 때, 여기를 이렇게 자르실 때 요 단면이 걸리는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네, 그냥 경험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꽃집 같이 꽃 사입량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는 버려요. 버리는데 저는 사입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타고난 성정이 못 버리겠어요. 또 이것들도 생물이라고 버리기가 좀, 나중에 시들지언정 모아놓습니다. 예쁘죠? 라넌큘라스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양배추같이 생긴 이름이 있거든요.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라넌큘라스는 뭐 딱히 컨디셔닝 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이렇게 붙어있어요, 잎이. 잎을 살리셔도 되는데 저 지금 잎이 좀 시든 상태라서 그냥 잎 다 떼고 끝에 사선 처리해서 커팅해서 물에 담궈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컨디셔닝 해볼 꽃은 파스타 거베라입니다. 요 잎이 파스타 면을 닮았다고 해서 파스타 거베라라고 불려요. 지금 제가 골라온 요 파스타 거베라는 약간 크림 색깔이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좀 종종 쓰는 꽃인 것 같아요. 화려함과 약간 세련됨? 이런 게 있는 꽃인 것 같아요. 거베라를 고르실 때 꿀팁은 지금 보이실까요? 약간 이런데 상처가 좀 있어요. 이게 10개가 한 번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최대한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도 한번 보고, 요렇게도 한번 보고, 앞뒤 양옆으로 보면서, 일단은 거베라는 이게 10송이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한 단에 뭐 10,000원이면, 예를 들면, 이게 하나에 1,000원인 셈이 되니까, 송이당 가격이 훅 깎이는 거예요. 여기 이 흠집이 나 있으면. 하나를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얼굴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살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소국 고를 때 말씀드린 꽃받침, 마찬가지로 거베라도 이 꽃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꽃받침 이 부분이 약간 갈색으로 테두리가 생겨서 이렇게 좀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꽃받침을 좀 살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피는 부분은 여기 이 꽃술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잘 살펴요. 이 거베라를 물에 넣어놨을 때 처음에는 이 오므라져 있던 게 좀 펼쳐지고, 그러고 나서 이 작은 꽃들 있죠. 이게 다 꽃이거든요.
이 작은 꽃들까지 점점 피는 거예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이 꽃들이 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까지 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 여기가 조금 플랫한 경우가 있어요. 납작하게 덜, 보시면 알 거예요. 이 핀 것과 덜 핀 것을 비교해서 딱 보면은 아, 이게 조금 더 싱싱한 거구나. 덜 핀 게 당연히 더 오래가고 싱싱한 거겠죠. 이미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얘가 뭔가 이미 수확된 지 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이게 다 피고 나면 이게 마지막에 핀다고 했잖아요. 이 꽃, 이 전체 중에서 이가 다 피어난 상태면 이게 이제 뭐 며칠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고른 게 지금 다 피어났어요. 약간 좀 이 중에서도 지금 얘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이 다 핀 건 어쩔 수 없이 감안하고 샀거든요. 오늘이 장날이 아닌데 제가 주문이 있어서 가져와가지고, 장날이 아니니까 당연히 꽃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안하고 얼굴 최대한 깨끗한 단으로 해서 골라왔는데, 이 먼지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곰팡이에요. 이런 꽃은 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이미 다 만개하다 못해 이렇게 누렇게 돼가지고 누런 꽃들이 이렇게 같이 있죠? 이건 좋지 않은 거베라예요. 어쨌든 요런 거베라는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꽃잎에 보이시나요? 상처도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이걸 쓰지 못해서 좀 떼내는 편인데, 거베라는 요 떼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꽃잎이 점점 없어지면 이 꽃받침이 이렇게 훌렁훌렁해지면서 탁탁 털어내면 우두두 떨어지는, 꽃잎이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장미처럼 좀 잎을 제거해서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많이 떼어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떼어내야 되게 생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전반적으로 많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죠. 이 꽃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를 판매했을 경우 모르시면 괜찮은데 손님이 아시면 기분 나쁘거나 컴플레인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은 애초에 배제하고 가져오셔야 돼요. 저처럼 오늘 비장날인데 어쩔 수 없이 사셨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요리조리 살펴서 10개가 다 깨끗한 꽃을 고르기 힘들잖아요. 그럼 최대한 어쨌든 온전한 게 많은 단을 골라서 가져오고요. 아까 보여드린 얘처럼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제외하고 사용합니다. 어쨌든 거베라 고르는 꿀팁이었고요. 거베라는 가져오시면 여기가 지금 만져봐도 이 모가지가 이게 약간 느슨느슨해요. 얼른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목을 빳빳하게 해서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길이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요. 화제를 꿀꿀꿀 말아서 약간 부피감이 좀 난 다음에 거베라의 목 부분에 대줘요. 이렇게 조금 짱짱하게 힘을 줘서 테이프로 최대한, 요거는 얼굴이 커서 3송이씩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4송이가 조금 빡빡하거든요. 요렇게 말아둬요. 한 요정도 10cm 좀 넘게를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베라는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잘라요. 그 이유는 이 줄기 속이 좀 비어있고 다른 장미 같은 단단한 줄기보다, 그런 단단한 줄기보다 잘 물러요. 잘 무르는 특성이 있어서 일자로 잘라줄게요. 여기 정말 안 좋은 거베라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최악이에요, 최악. 이미 썩을 만큼 썩었죠. 아까 그 꽃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게 다 피다 못해 결국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얘는 과감히 이런 곰팡이가 난 것들은 버리고